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M자가 올라가면서 앞머리가 비어 보이거나 정수리 숱이 줄어들어서 머리가 휑하게 보여서 고민이 된다고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 정도의 젊은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형 탈모는 어떻게 보이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강입니다. 우선 남성형 탈모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성형 탈모는 보통 앞머리 헤어라인의 양쪽 끝이 뒤로 점점 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M자 모양으로 이마가 넓어집니다.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의 앞쪽 헤어라인 모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또 정수리 쪽에서부터 둥글게 탈모반이 생기고 점차 넓어지는데요. 그래서 심하게 탈모가 진행된 분들 보시면 옆머리 조금, 뒤쪽 머리 조금 빼고 앞부터 중간, 뒤까지 쫙 다 빠지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두께가 얇아지고 머리 숱이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가 생기는 원인으로 현대까지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모낭에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어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DHT가 모 유두세포에 작용하면 TGF-β1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올라가면서 남성형 탈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 DHT가 모낭에서 작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도와주는 효소가 5알파 리덕테이즈인데요.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억제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성분 이름은 피나스테라이드 또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고요. 상품명은 카피약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남성형 탈모에서는 이런 먹는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물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루 1mg을 복용하였을 때 왼쪽이 치료 전, 중간이 1년 복용 후, 오른쪽이 2년 복용 후인데요.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럼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를 복용하면 모두 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효과를 보게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 1mg을 10년 동안 복용하고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보시면 총 113명 중에 안 좋아진 사람 7%, 변화가 없는 사람 43%, 좋아진 사람 50%였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남성형 탈모가 심해진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10년 후에 유지되는 것만 해도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후 유지 또는 개선된 사람의 비율을 합쳐서 보면 무려 93%로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이나 국내에서 5년 정도 장기 복용 후에 효과를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지 또는 개선된 사람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효과가 없어지는지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정수리 부분에서 머리카락 개수를 측정해보면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12개월 후까지 이 모발의 개수가 증가하는데요. 이후에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은 24개월까지 비교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약을 중단한 사람들은 모발의 개수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약 복용 전의 개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름 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꾸준히 맞듯이 탈모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와 같은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보니 성기에 작용하게 되면 성기능 감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데이터에 따르면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정액 감소 등은 1에서 2% 정도에서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절대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혹시나 약물을 복용하면서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이런 경우는 즉각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도 또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만 18세 이하는 아직 성기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기로 되어 있고요. 또 남성분들 중에 드물게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이나 여유증이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실 경우에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전립선 암의 위험이 있는 분도 이 약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서 전립선 암의 발견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것이 좋겠죠. 먹는 약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기에 해당하거나 다른 먹는 약이 많아서 먹는 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남성형 탈모의 원인에서 DHT가 작용하고 TGF-β1이 증가해서 남성형 탈모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톡스가 TGF-β1이라는 신호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남성형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종 병원들에서 이러한 보톡스를 이용한 주사 치료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병원마다 이런 보톡스뿐만 아니라 각종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
물질을 함께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꽤나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우선 논문에서 보고된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반응이 엑설런트한 분들도 있고 굿인 분들도 있고 페어라고 해서 그냥 약간 좋은 정도도 있고요. 푸어라고 해서 결과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엑설런트와 굿이 80%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도 비교적 반응이 좋은 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 주사 치료를 진행한 후에 전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가르마 부분의 모발 밀도가 좋아진 것이 눈에 띄고요. 또 동일한 부위를 더모스코피로 확대하여 촬영하였을 때 모발의 밀도가 많이 증가한 것이 관찰이 됩니다. 주사 치료 이외에도 바르는 미녹시딜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바르는 미녹시딜은 간혹 접촉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탈모로 고민이 되신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성형 탈모의 양상과 원인, 치료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탈모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탈모인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몰라서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 우선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탈모가 맞는지 그리고 남성형 탈모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